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예고드린 대로, 이번 이제 7월, 8월 가정에 제가 이제 따로 문제는 풀지 않을 거예요. 이제 7, 8월은. 문제는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많이 풀어보니까요.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강조드리지만요. 여러분, 많은 문제를 푼다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객관식 시험은 좀 정확하게 시험에 늘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리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아는 게 그게 중요해요. 객관식 시험은요. 주관식 시험이랑 이 공부 방식이 좀 달라요. 주관식 시험은 조금 이제 넓게 다양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객관식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늘 하는 이야기지만 뭐 지문 5개 봤는데 전부 다 앞면이 있더라. 5개 지문이 전부 다 앞면이 있어. 제대로 아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앞면이 있어. 반드시 그 문제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들은 최대한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이제 휴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방학 휴가죠. 대부분의 우리 학원에서 지금 휴가를 하는데 방학이라고 여러분들은 같이 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휴가 때 이렇게 안 놀고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 요약서의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부록으로 제가 등기 기록례랑 뭐 이렇게 지적에 관한 공부 양식 이런 것들 이제 좀 실어 놓은 게 있는데, 사실 수업 시간에 뭐 간단하게 뭐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보기는 봤었는데, 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여러 분 계셨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 이제 이 공부하시다가 제 이제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 이 동영상 보시다가요, 좀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한번 댓글이나 이렇게 올려주시면요, 제가 참고를 해서 한번 그런 내용들 또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또 말씀도 하시고 해서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종의 뭐 부록에 대한 이제 특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우리 이제 교재에 이제 거기 67페이지에 이제 지적공부 양식 및 기록례 해서 이제 부록이 나오고요. 이제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 게 거기 이제 68페이지에 지적도가 나오고요. 자, 지적도 위에 이제 지적도가 나오고요. 밑에는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가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는 임야도는 따로 없어요. 여러분, 임야도는 저기 위에 있는 이 지적도, 위에 있는 이 지적도가 얘가 이제 일반적인 지적도예요. 일반적인 지적도. 그다음 밑에 있는 이 지적도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거든요. 우리 임야도는요, 아까 미개발 토지 아시죠? 미개발 토지는 이제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하는데, 이 임야도는 지적도와 등록상은 완전히 동일해요. 그럼 뭐만 다르냐면, 우리 지적도는 여기에 지적도라고 나오죠. 이걸 우리는 제명이라고 합니다. 그 지적공부의 이름이다, 그죠? 이 제명만 달라요. 임야도는 여기에 임야도라고 돼 있어요. 지적도는 지적도라고 돼 있고, 그 외에 등록상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임야도는 별도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적인 지적도. 자, 여기 맨 위에 여기 십자가 모양의 그림 있다, 그죠? 이 십자가 모양의 그림. 이걸 뭐라고 해요? 색인도. 색인도라고 합니다. 색인도. 주의하셔야 돼. 부호도 아니에요. 색인도. 인덱스다, 이 말이지. 그럼 이 색인도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중간에 여기 십자가 모양의 그림 중간에 9번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그럼 지금 이 도면의 테두리선, 이 도면의 테두리선 얘를 도곽선이라고 합니다. 도면의 테두리선. 이 도곽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도면 번호가 얘가 도면 번호 9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옆에는 도면 번호 6번이 있고, 지금 6이라는 숫자 있죠? 이 옆에는 11번이 있고, 밑에는 19번이라는 도면이 있고, 위에는 2번이라는 도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이
책임도 여러분 그 의미 뭐 그 의미까지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전체를 색인도라고 하고 따라서 이 도면의 도면 번호는 몇 번이다? 9번이다라는 거죠. 9번.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근, 무슨 면, 무슨 리 해서 소재 나온다 그죠. 소재. 그래서 소재와 지번은요 모든 지적 공부의 공통적 등록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7대, 8대, 뭐 11전, 13전 보이시죠? 그럼 7, 8, 11, 13 얘가 뭘까요? 지번. 그래서 소재하고 여기 8 이런 애들이 이제 지번이다. 그죠? 지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14전, 15전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게 뭘까요? 이게 지목이다. 그죠? 지목. 우리 지적도, 임야도에는요. 지목을 등록합니다. 다만 등록을 할 때 한 글자 부호로 정식명칭 중에서 부호로 등록을 합니다. 정식명칭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지목의 정식명칭을 등록하는데 우리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한 글자 부호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목 등록한다. 다만 지목을 부호로 등록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 도면에 테두리선을 이제 도각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 도각선의 수치까지 등록을 합니다. 여기 지적도라는 그 지적 공부에 이렇게 등록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축척. 우리 도면에 축척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축척. 당연히 등록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지적도고, 아까 임야도는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다, 그죠? 제명만 다르고, 등록사항은 완전히 같으니까. 자, 그러면 밑에 여러분, 자,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적의 지적도를 한번 보자고요. 아까 위에 있는 지적도랑 차이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는 그러면 체계적으로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하면 우리 체계적으로 개발된 토지, 체계적 개발, 신도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있는 토지들의 지적도는 일반적인 위에 있는 아까 일반적인 지적도가 좀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럼 차이점, 이제 차이점만 체크하시면 돼. 그죠? 자, 여기 제명, 지적도라는 이 제명이 나오고요. 그 바로 옆에 갈로에서 좌표라고 등록한다라는 점. 아까 그냥 지적도는 지적도라고 돼 있고, 그죠?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적의 지적도는 지적도라는 제명 끝에 갈로에서 좌표, 이걸 갈로에서 수치라고 기재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시험에 내기도 해요. 갈로에서 좌표라고 기재한다라는 점. 그럼 첫 번째 차이점. 그 다음 두 번째 차이점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뭐 22.37 또 뭐 20.05, 5.0 하면서 수치 나오죠. 이 복잡한 이 수치가 뭐냐면 각각 경계점 간에 여기 각각 이 경계점 간의 거리다라는 거야. 거리가 22.37m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는 거. 그 다음 그 도각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는 거.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는요. 그럼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 하면 얘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도 등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가 더 정확한 거예요? 아니면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더 정확해요?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더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측량을 할 때도 면적 측정할 때도 그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있는 좌표에서 면적 측정하고 측량할 때도 그 좌표에서 측량하는 것이지 이 지적도에서 측량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는 거. 그래서 일반적인 지적도와의 차이점 세 가지. 먼저 첫 번째 제면 끝에 갈라서 좌표라고 기재한다는 점, 그 다음 경계점 간의 거리, 이 각각의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경계점 간의 거리 등록한다라는 점, 그 다음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라는 점.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제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양식입니다.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 얘는요,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생긴 모양은 여러분 뭐처럼 생겼어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도면처럼 생겼습니까? 아니면 대장 형식입니까? 네, 대장 형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형식은 대장 형식인데 다만 실질은 면적 경계랑 관련이 있거든요.
면적 경계랑 관련해서 실질의 즉 내용은 도면이다 이 말이지. 면적 경계랑 관련된 도면이다. 내용은. 그래서 대장 형식의 형식은 대장 형식인데 사실 실질은 도면이다. 그래서 대장 형식의 도면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형식이 대장 형식이니까 좌측 상단에 뭐가 나와요? 고유번호 총 19자리 숫자 있죠. 해당 토지마다 고유번호. 고유번호하고 항상 세트로 같이 나오고 고유번호하고 세트로 같이 등장해요. 뭐? 장번호, 고유번호, 장번호. 대장 형식이니까 고유번호, 장번호 등록한다는 거.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고유번호, 장번호. 그 다음 경계처 좌표등록부 얘도 실질은 도면이거든. 그래서 도면번호도 등록한다라는 거. 도면번호. 그 다음 뭐 소재 지번은 모든 공부의 공통적 등록사항이니까 제가 신경 쓰실 필요 없다 그랬죠. 소재 지번. 그래서 소재 지번은 뭐 당연히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핵심 등록사항이 뭐냐면 부호도 자, 한 필지 형상 그려 넣어요. 그리고 각 필지의 경계점마다 숫자를 적습니다.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적습니다. 이 그림 전체를 뭐라고 해요? 이 그림 전체를 이걸 부호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 2, 3, 4 얘를 뭐라고 해요? 부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 부호에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1번에 X좌표, Y좌표 2번에 X좌표, Y좌표 아시겠죠? 네, 이게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핵심 등록사항입니다. 올해 시험에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그죠? 이 부분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우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물어보는 문제는 매년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까지 출제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대장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토지대장 역시 대장이니까 당연히 대장이죠. 얘는 그래서 고유번호 나오고 고유번호 대장이니까 그 다음에 이 고유번호 하면 세트로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장번호. 왜 대장은 대장끼리 모으거든. 그래서 순서대로 번호 부여해요. 그래서 장번호 그래서 고유번호, 장번호. 자, 그 다음에 우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우리 토지대장, 여기 미개발 토지는 임야대장이자, 그죠? 등록사항은 똑같아요. 제명만 달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아까 지적도, 임야도. 제명만 다르지. 등록사항은 서로 같습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도 도면번호를 등록을 해서 도면과의 연결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토지대장 아니면 그죠? 임야대장 둘 중에 하나에 등록이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 지적공부 열람하실 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열람해 보실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그럼 거기에 도면번호가 나와 있으면 쉽게 이 해당 토지의 도면을 찾아볼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제도의 취지 아시겠죠? 그래서 도면번호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시험에 출제가 되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그죠? 도면번호 등록한다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아까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도 도면번호. 그 다음에 소재, 소재 지번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소재 지번은 모든 공부의 공통적 등록사.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도 축척 등록합니다. 이 부분 또 중요하다, 그죠? 왜냐하면 축척 여하에 따라서 면적을 자연수로 등록하기도 하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즉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등록하기도 합니다. 아시죠? 축척 여하에 따라서. 그래서 축척이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이나 600분의 1인 지역, 즉 분모가 세 자리다, 그죠? 그래서 얘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면적을 등록하고 그 외 나머지 지역들, 즉 일반적인 지역들은 제곱미터 단위로 면적을 등록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축척 여하에 따라서 면적의 등록 단위 달라지니까 축척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지목, 정식 명칭으로 등록합니다. 그 다음에 면적 등록한다는 거, 이 부분 중요하다, 그죠? 면적. 우리 면적의 측정은 뭐 가지고 해요? 도면 가지고. 면적의 측정은 도면 가지고 하는데 정작 등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합니다. 다른 지적공부에는 면적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성은 왜 친구 영화 대사가 생각난다 그랬죠. 충성은 뭐 여기서 저기 가서 하고 뭐 약은 나한테서 받아먹고 뭐 이런 친구 영화 대사가 생각이 난다. 그죠? 측정은 도면 가지고 하는데 정작
등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합니다. 그 다음 여기 사유는 토지 이동 사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몇 월 며칠에 뭐 신규 등록이 되었고 또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토지가 분할이 되었고 합병이 되었고 지목 변경이 되었고 이런 토지 이동 사유들 역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 우리 소유자, 그죠? 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소유권 지분,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소유권 지분까지 여기 등록하느냐? 그거 아니다.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 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에 소유권 지분 등록하는 거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어쨌든 등록한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토지 등급에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토지 등급을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현재는 제 기억에 그게 2001년부터인가? 2001년인가 2년인가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시점부터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개별 공시지가를 등록을 하니까 따로 토지 등급은 별도로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양식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개별 공시지가 등록한다는 거, 이 부분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등록한다라는 거, 그 부분 중요하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지적에 관련된 양식은 같이 한번 다 살펴보셨네요. 자, 이제 등기법 우리 교재 71페이지예요. 그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부기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및 그 말소 등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명령에 의한 가등기 나오는데, 자, 일단 이게 이제 뭐 어디에서 등장하는 건지, 예, 그거부터 설명을 좀 드립니다. 우리 이제 등기관이 처분을 하게 되면 이 등기관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받아주거나 즉 수리하거나 아니면 각하하거나 안 받아주거나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등기관의 처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이 처분에 대해서 우리 불복을 합니다. 그걸 이의신청이라고 해요. 그럼 어디에다가 이의신청하셔야 돼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한다.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한다. 다만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법원에서는요 결정을 내립니다. 즉 변론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그냥 심리 절차만 거치지 변론 절차는 거치지 않아요. 변론 절차 거치면 판결, 변론 절차 거치지 않으면 결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자, 이 결정을 법원에서 내리기 전에요. 이 결정 내리기 전에 결정을 내린 후에 여러분 법원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 등기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결정 내린 후에 야, 이미 돼 있는 등기부에 야, 너 등기돼 있는 거 이거 지워. 보니까 이거 잘못했네. 이의신청인의 말이 맞아. 지워. 말소 명령. 그 다음 등기관이 등기 안 받아줬어요. 근데 이의신청을 했어. 근데 법원에서 보니까 야, 이건 등기 받아줘야 돼. 기재해줘. 기록 명령. 법원에서 결정 내린 이후에 명령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여러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결정 내리기 전에 하는 부기등기. 일단 이렇게 부기등기 해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가등기 해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결정 전에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결정 전에 이제 명령을 내린 등기들에 관한 양식입니다. 예, 기재례, 등기부 기재례. 자, 각구에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 나오고 순위번호 3번.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접수라는 생략, 그 다음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난 생략. 그 다음에 본등기가 돼 있네. 소유권 이전. 그래서 위에 있는 얘가 가등기, 밑에 있는 게 본등기.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 하나 가지고 같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원인이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등기 원인란에. 그럼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일이에요? 아니면 잔금 지급일이에요? 등기 원인. 원인일자 하면 뭐예요, 여러분? 매매 계약일이에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행위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권행위.
계약. 그래서 이 원인은 이제 채권행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이제 접수란에 보시면 이제 접수란은, 그죠? 이제 여기 접수란은 잔금 지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수리번호 4번 소유권 이전에서 2011년 5월 20일 등기 원인란에 2011년 5월 20일 얘가 원인일자. 그럼 원인일자는 매매 계약일 이야기하는 거야. 그 다음 원인은 이제 매매. 그래서 5월 20일 날 매매 계약 체결하고 이제 5월 25일에 잔금 지급했네. 잔금 지급했으니까 이제 등기 접수 들어갔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소유자 김하늘. 그래서 소유자가 이제 김하늘로 이제 넘어갔다 그죠? 그 전 소유자 이름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모르겠고. 예. 자, 그러면 이 김하늘 얘를 우리는 등기 명의인이라고 이제 발음할 때는 명의인 이렇게 하죠. 명의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등기 명의는 이제 표시할 때 세 가지로 표시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래서 얘를 성명,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이어서 주소, 그 다음에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 가액까지 현재 등기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김하늘이 이제 소유자예요. 그런데 보니까 5번에서 4번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4번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자, 근데 보시니까 여기 권리자매 기타 상담 보세요. 3번 가등기 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4월 10일 날 등기됐다. 이 말소가 4월 10일 날 말소가 됐다는 거. 무슨 이야기냐? 가등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 등기가 됐어. 이 김하늘. 그리고 본등기가 됐어요. 그럼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했을 때 그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이 가등기된 권리를 침해하면 등기가는 직권말소. 그래서 얘는 직권말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접수란에 공란이죠. 제가 생략이라고 정리한 공란이잖아. 그럼 무슨 의미예요? 직권으로 등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소 등기는 직권으로 했다는 거예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고 하고 얘는 직권으로 말소한 거지. 주의하실 것은 지금 이 수리번호 5번의 이 등기를 말소 등기라고 합니다. 말소 등기. 그래서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 한다. 기억하시죠? 말소 등기는 이렇게 5번, 4-1이 아니라 5번 주등기로 한다. 말소 등기는 항상 예외 없어요. 그러고 나면 이 전부를 한 줄에 실선을 그어서 지웁니다. 이걸 주말이라고 해요. 이 실선 긋는 거 이걸 보고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소 5번 얘가 말소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라고 돼 있죠. 이걸 보고 말소 5번 등기를 보고 말소 등기라고 하고 다만 접수란에 기재가 없는 걸로 봐서 얘는 직권으로 했다. 말소를 직권으로 했다. 그리고 이제 한 줄에 실선을 껐는데 이제 이걸 주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세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워졌어 이제 4번 등기는 말소가 됐네요. 그랬더니 보세요.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이 말소에 대해서 또 이의 신청이 들어온 거야. 말소에 대해서. 이거 말소하면 안 되는데 말소 잘못했네요 라고 말소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이의 신청권자가 이제 김예슬. 그럼 여기 말소에 대해서 지금 이의 신청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기등기, 여기 이의 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이렇게 기재한다 이 말이죠. 이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법원에서 명령을 내린다 이 말. 야, 요 말소 등기에 대해서 현재 이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국민들 이거 알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 부기등기 해줘. 라고. 그래서 5-1로 현재 부기등기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순위번호 6번 보세요. 5-1번 예 말소. 여기 등기 원인란에 보시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해버렸네. 기각 결정, 기각을 했네. 최종적인 결정 안 받아줬다 이 말이지. 기각. 야, 이거 이 신청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야. 이건 특별히 이 신청할 이유가 없네요. 라고 기각 결정을 했으니까 여기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소. 그래서 얘는 말소. 역시 이것도 이제 말소돼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부기등기. 이의 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가 이제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5-1번 이걸 이제 이의 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5-1번에 이 등기를 이게 이제 법원에서 명령 내린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예, 누군가 이의 신청하게 되면 야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부기등기 해줘봐.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 이 등기에 대해서 지금 이 5번 말소 등기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의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일단 부기등기 해줘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건 간단하죠. 이제 일단 법원에서 역시 결정 내리기 전에요. 야, 이번에는 이제 등기관이 등기 안 받아준 거야. 그랬더니 야, 일단 임시로 가등기 해줘봐. 나중에 내 판단 나오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그 나오기 전까지 너 임시로 가등기 해줘봐 라고 가등기 명령 내린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럼 이게 명령이야 등기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면 적혀 있어요. 기타 상란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4월 15일에 등기했다라고. 그리고 가등기. 그래서 얘는 이제 가등기 명령이다. 아까는 이의 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 이번에는 가등기 명령. 아시겠죠? 자, 됐고. 자, 위에 이제 전부 말소 회복 등기 기록냅니다. 하나하나 보죠. 갑구에 이제 순위번호, 등기 목적, 소유권 보죠. 접수란은 생략. 그다음 등기 원인란은 원래 공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이란 채권행위, 계약이라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원치 취득이니까 계약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공란이고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상란 나오고 그다음에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역시 접수란 나오고 등기 원인란에 2015년 3월 18일 이제 매매, 3월 18일에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하고 28일에 이제 잔금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다음 소유자는 이철수, 이제 이철수가 이제 이 부동산 사신 분이다 이 말이죠. 이제 소유자.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나오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물론 여기에는 이제 거래가액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생략. 우리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가액도 등기합니다. 각국 이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그 다음에 순위번호 3번 보세요. 2번 소유권 말소. 이제 얘가 이걸 보고 우리는 말소 등기라고 합니다. 순위번호 3번의 이 등기를 보고 이걸 보고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소유권 말소. 그러고 나면 한 줄의 실선을 다 그어서 지웁니다. 주말. 그래서 이게 이제 말소 등기 한 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순위번호 4번에서 2번 소유권 회복. 이걸 다시, 이거 말소 등기를 잘못한 거네. 잘못했다. 그래서 2번 소유권 회복. 이걸 다시 살려낸다 말이죠. 이 순위번호 4번의 이 등기를 우리는 이걸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 2번은 이미 한 줄의 실선이 그어져 있죠. 그럼 이 실선만 지우개로 지울 수 없어. 이거 연필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 한 번 했던 건 저희 손 못 대요.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다시 옮겨 적습니다. 그걸 전사라고 합니다. 옮겨서 그대로 다시 적는다, 베껴 적는다 이 말이지. 순위번호까지 그대로.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는 그 순위까지도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번 소유권 이전. 그래서 이걸 그대로 옮겨 적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소 회복 등기 한 세트다 이해하시면 돼. 아까 말소 등기는 순위번호 3번에서 2번 소유권 말소 하고 주말까지 그냥 한 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말소 회복 등기. 예. 4번, 순위번호 4번의 이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대로 전사해서 옮겨 적는다 이 말이죠. 순위번호까지 그대로 다시 되살아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말소 회복 등기 이제 얘는 이걸 우리는 전부 이미 전부가 말소됐다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히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전부가 살아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다시 전부가 다 살아났다 이 말이지. 그래서 등기 형식을 보시면 이제 주등기 형식으로 하는데, 자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부 말소 회복 등기 이제 기록내인데, 을구에 가령 순위번호 1번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접수, 이제 등기원이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접수는 이제 대출 이제 실행 나간 날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액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자. 자, 뭐 아시죠? 채권액은 필수적 기록사항이고요. 역시 채무자도 필수적 기록사항이고, 이자 얘는 임의적 기록사항일 뿐이에요. 어쨌든 얘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는 항상 성명 나오고요. 채무자는 등기 명의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박영호라고 성명 나오고 주소만 바로 나와요. 그 다음 저당권자가 등기 명의이거든요. 그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기재합니다. 채무자는 등기 명의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1-1 보세요. 1-1. 자, 1번 저당권 변경해서 권리 변경 등기가 돼 있네. 1-1로. 우리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는 없을 때는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 1-1 저당권 변경. 그래서 이자 약정 폐지네. 이 기타 상란의 내용이 보니까 이자 약정을 폐지했어. 이자 연 2할 받기로 했었는데 이 약정 폐지. 그런데 다시 보세요. 1-2로 2번 등기로 인하여 1번 등기가 회복이 됐다. 2번 등기, 그 2번 등기가 뭔지 보니까 1-1 저당권 변경 등기, 이거 말소다 이 말이죠. 이자 약정 폐지했던 거 다시 말소한다. 그럼 원상으로 다시 복구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자, 2번 등기 회복으로 인하여 1번 등기 회복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말소 회복 등기입니다. 이게 말소 회복 등기인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요. 얘는 전부가 다 없어졌던 게 아니다, 그죠? 일부만 말소됐었죠. 이자 약정만. 그래서 얘만 살아났거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일부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 형식을 보시면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 보셨던 거 전부가 다 지워졌다가 살아난다. 전부 말소 회복. 걔는 주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 얘는 이자 약정만 폐지 지워졌다가 얘 다시 살아났거든. 일부 말소 회복.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이어서 70 지금 이제 몇 페이지죠? 3페이지다, 그죠? 3페이지에 이제 공유관계의 경우에 등기 기록 내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죠. 자, 먼저 이제 수리번호 앞에 1번, 2번은 지금 생략이에요. 항상 수리번호는 1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리번호 3번, 그 다음에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접수 이제 잔금 지급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8월 9일 이제 매매. 이제 얘는 원인일자, 밑에는 이제 원인이다, 그죠? 얘는 접수일자, 밑에는 접수번호. 그 접수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보시면, 자, 공유자 지분 5분의 3. 지분 등기를 하네. 지분 공유니까요. 공유는 지분 등기 한다라는 거. 따라서 공유는 지분 등기 하니까 그 지분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다. 지분 등기를 하니까요. 그 지분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한데, 이에 반해서 조금 밑에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하뷰는요, 지분 등기를 하지 않으니 지분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분 5분의 3, 그 다음에 2대한 해서 역시 등기 명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 다음 또 지분 5분의 2, 김예슬. 그래서 2대한이 5분의 3, 이제 김예슬이 5분의 2 이 말이에요. 역시 등기 명인이다, 그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액 나오고. 그 다음 순위번호 4번 보시니까 3번 2대한 지분. 2대한 지분이 5분의 3이다, 그죠? 그 5분의 3 중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또 이전을 해. 5분의 3 중 일부. 갈로 안에 보시면 전체로 환산한 지분을 기재합니다. 여기 갈로 안에는 꼭 기억해 두세요. 5분의 3 중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부가 이 전체로 환산한 지분을 갈로 안에 기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5분의 2다 이 말이죠. 5분의 3 중 전체로 환산하니까 2대한이 전체 중에서 5분의 3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줬는데 그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했는데 그 일부가 전체로 환산하면 몇 분의 몇이라는 거예요? 5분의 2. 따라서 2대한은 지금 얼마 가지고 있어? 5분의 1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걸 역시 매매로 이전을 했습니다. 공유자 지분 5분의 2 이결애라는 사람한테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 보시면요. 우리는 이제 권리자 파악하셔야 돼. 누구예요? 이대한. 이대한은 지분 몇 분의 몇? 5분의 1이지. 5분의 3이었다가 5분의 1을 이결애한테 이전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김예슬이 몇 분의 몇? 5분의 2. 그 다음에 이결애가 몇 분의 몇? 5분의 2다 이 말이죠. 그럼 합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1. 그래, 일물 일권주의에 그죠? 위배돼서는 안 돼. 1이 넘어서도 안 되고 1이 안 돼서도 안 돼요.
일물일권주의 위배되면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어서. 자, 합유. 역시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합유자. 보세요. 합유자 누구? 합유자 이대한, 합유자 보세요. 이대한, 그 다음에 김예슬, 그 다음 이결애라고만 나와요. 지분 등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만 이 합유자 역시 이대한, 김예슬, 이결애는 등기 명인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표시하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분 등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합유는 지분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지분 등기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2-1로 합유 명인 변경. 자, 합유 명인 변경 등기가 돼 있네요. 이 합유 명인이 뭔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자, 합유는 지분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거 없어. 아까 공유는 지분 이전 등기 방식으로 등기했거든요. 아까 이대한 지분이 이결애한테 넘어갔잖아. 지분 이전 등기 방식으로 등기를 함에 반해서요. 합유는 지분 등기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그 합유자가 뭔가 변경이 되면 합유 명인 변경 등기 방식으로 등기합니다. 지분 이전 등기를 못해. 지분 등기 자체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합유 명인 변경했는데 보시면 등기 원인을 보니까 11월 5일 날 합유자 이대한이 사망을 했네. 이대한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대한의 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기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잔존 합유자에게. 자, 그러면 이제 이대한이 사망했으니까 그 지분은 이제 김예슬, 이결애한테 각각 넘어갈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합유 명인 변경해서 합유 명인 변경. 등기 원인은 이대한 사망, 합유자 김예슬, 그 다음에 이결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불일치하는 부분 위에 다 이제 명인들 다 지워버립니다. 이제 여기 명인 새로 기재했으니까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거. 아까 위에 공유는 보세요. 지분 이전 등기, 이걸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지분 이전 등기 방식으로 등기해요. 지분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면. 근데 이에 반해서 합유는 명의인이 바뀌게 되면 지분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지분 이전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방식으로 등기한다라는 거. 그 부분. 특히 올해 시험에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아시겠죠? 그래서 합유는 지분 등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분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건 못하고 지분 이전 등기 안 돼. 그래서 합유 명의 변경 등기 방식으로 등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탁에 관한 등기인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신탁행위 이제 맡긴다 이 말이죠. 신탁행위 맡기면 자, 등기부 한번 보세요. 순위번호 2번, 순위번호 2번에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매매, 소유자 김우리. 이제 김우리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샀어요. 이제 순위번호 1번의 등기는 지금 생략 안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순위번호 3번 보세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고요. 밑에 보시면 신탁 등기 돼 있죠. 지금 보이십니까? 신탁. 자, 위에 있는 이 소유권 이전이라는 이 등기를, 이걸 우리는 권리에 관한 등기,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등기를 신탁에 관한 등기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는요, 순위번호 하나를 가지고 같이 쓴다라는 거. 등기는 두 건이에요. 소유권 이전과 신탁. 등기는 두 건인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등기 신청할 때도 한꺼번에 일괄 신청하도록 합니다. 하나의 신청서로 한꺼번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괄 신청, 등기부에 기재를 할 때도 항상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한다. 그래서 위에 이 신탁에 관한 등기가 위에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더부살이 하셔야 돼. 지금 등기가 전산화되어 있는데 신탁에 관한 등기는 독립해서 순위번호 하나로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돼. 더부살이 하셔야 된다고. 밑에 이렇게 줄 긋고 밑에다가 더부살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등기 원인은 신탁. 역시 신탁도 계약 약정입니다. 그래서 원인, 계약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수탁자, 이제 이 맡은 사람, 예, 대한부동산 신탁이라는 그 신탁 회사가 이제 수탁자다. 그래서 즉 얘가 이제 소유자다 이 말이지. 이 신탁의 경우에는요, 대내적,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완전히 수탁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명의 신탁과 달라요. 신탁은 완전히 일단은 소유권은 귀속이 돼. 그렇다가 나중에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돌려받는 제도가 신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신탁 원부라는 걸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탁 원부도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를 해줘요. 이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고 등기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영구 보존이다, 그죠? 도신 공매할 때 신입니다. 도면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또는 공동전세 목록 매매 목록 도신 공매 등기 기록의 일부를 보고 같이 영구 보존합니다. 다만 별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내어주지 우리가 등기 기록상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으실 때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한꺼번에 내주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신탁 원부도 내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실 게 이제 담보권 신탁 등기인데 이게 또 무슨 이야기냐면 담보권 신탁 사실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내용 자체는 어차피 우리는 이제 등기는 이 등기법에서 물어보는 건 이제 절차 그 시스템에 관한 것만 이제 물어보니까 뭐냐면 가령 이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가령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줘요. 그러면 가령 이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고 을이 저당권자, 갑은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채권자가 돼. 갑은 채무자고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소유자 갑이 이제 을에게 돈 빌리면서 자신 소유 부동산에다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 말이죠. 자,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이 저당권과 채권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이 채권이라는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저당권 이전 등기하셔야 돼. 분리가 안 되니까. 분리 처분 금지. 수반성, 부종성 아시죠? 우리 왜 구분 건물도 대지권하고 분리 처분 안 되듯이 저당권과 이 담보 채권은요, 이 저당권으로 인해서 담보받는 그 채권은, 이 채권은요, 두 개 분리가 안 돼. 부종성, 수반성. 따라서 채권이라는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저당권 이전 등기, 이건 너무나도 번거롭더라. 그럼 쉽게 자산을 유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탁법에서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뭐냐면, 자,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줘요. 저당권을 맡깁니다. 이 저당권 자체를 맡깁니다. 믿고 맡긴다 이 말이죠. 무슨 권리를요? 저당권을요. 자, 그러면 저당권은 이제 을에게 다 맡겨둬요.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을 앞으로 해두는 거야. 해두고 돈은 어디서 빌리냐면 병이라는 은행 가서 빌려요. 돈은. 즉 얘가 채권자가 되는 거야. 병이. 은행이 채권자가. 저당권자와 채권자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거 우리 신탁법이라는 특별법에서 이거 허용한다래요. 그 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느냐.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저당권, 우리 민법의 법리를 그대로 고수하게 되면 저당권과 채권은 분리가 안 돼. 그럼 채권이라는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저당권 이전 등기 하셔야 돼. 저당권 이전 등기는 전문가가 하시더라도 한나절 걸려요. 자료 준비하고 하려면. 이 선부 서류하고 다 서류들 준비해야 되니까요. 쉽게 이 채권이라는 자산을 유동화시킬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저당권은 은행에 딱 맡겨놓고, 그리고 을은 이 병에게, 이 병이라는 은행, 이 갑이 돈 빌린 이 은행에게요, 이 을이라는 이 저당권자가 이 병은행에 이 수익권 증서라는 걸 줘요. 수익권 증서. 일종의 이제 유가증권이거든요. 이 증서를 줘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왜 유가증권 어음수표 아시죠? 자, 채권을 양도할 때마다 가령 병이 정에게 채권 양도한다. 배서 양도만 해주시면 돼. 이 수익권 증서. 저당권자는 어차피 픽스를 시켜놔서 그래서 이 갑은 딴짓은 못해. 자신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딴짓은 못해. 근데 저당권자 딱 픽스 시켜놔요. 채권이라는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저당권 이전 등기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런 제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산 유동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보시면 수리번호 1번 근저당권 설정. 이 소유 부동산, 이 부동산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 다음에 뭐 채권 최고액 얼마, 뭐 존속기간 얼마, 채무자 누구 해서 김우리, 뭐 채무자 김우리.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수탁자 대한부동산 신탁. 등기 명인입니다. 즉 이 수탁자 얘가 뭐냐면 근저당권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저당권을 여기다 맡겨놨다 이 말이지.
그럼 이 대한부동산 신탁이라는 얘가 근저당권자야. 그러니까 이 부동산 소유자는 아마 부동산 소유자는 이 김우리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럼 이 김우리는 딴짓 못해. 이 부동산 소유자는 지금 저당권 설정돼 있잖아요. 자신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이 딱 설정돼 있어. 그러고 돈은 다른 뭐 국민은행이든 뭐 신한은행이든 다른 은행에 가서 빌려. 그러면 이 대한부동산 신탁이라는 이 근저당권자가 이 은행에다가 수익권 증세를 줘요. 그러면 은행은 이제 그걸 이 채권을 자유롭게 유동화시킬 수 있는 거죠. 배세 양도만 해주시면 돼. 왜 우리 어음수표 써보셨잖아요. 뒤에 이름 적어 그냥 넘겨주시면 돼.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죠? 뭐 요런 제도가 이제 담보권 신탁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보권 신탁에서는 어차피 등기 시스템은 똑같아요. 신청할 때도 위에 있는 권리에 관한 등기, 밑에 있는 신탁에 관한 등기 일괄 신청. 시스템은 똑같다. 일괄 신청. 그 다음에 등기부에 하나의 순위번호로 같이 기재한다. 시스템은 똑같으니까 뭐 그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뭐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냐면 우리 민법에 따르면 저당권자와 민법에 따르면 여러분 우리 저당권자 이 저당권자와 채권자 민법에 따르면 분리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우리 신탁법이라는 특별법에서는 이 저당권자 채권자 분리 이거 인정한다. 따라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거 아니다.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신탁재산이 이제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우 자,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 자, 맡겼다가 야, 그냥 너 가져. 왜 우리 위탁자가 스케일이 크신 분이야. 맡겼다가 야, 그냥 너 가져. 돌려줄 필요 없어. 자, 원래는 맡기게 되면 목적이 달성되면 돌려주셔야 되는데 이제 돌려줄 필요 없게 됐다. 자, 일단 보세요.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김우리에서 이걸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현재 우리 김우리로 신탁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김우리라는 사람에게 신탁이 돼 있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김우리가 수탁자인 겁니다, 여러분. 김우리가 수탁자, 김우리에게 지금 신탁이 돼 있어. 근데 순위번호 3번 보세요. 2번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2번 수탁자, 자,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맡겼다가 그냥 너 가져. 그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맡겼다가 너 가져 하게 되면 특별한 권리관계 변동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제가 그랬죠. 권리에 관한 등기가 나와야 이 신탁에 관한 등기는 더 부사리하거든.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양식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형식을 하나 만들어낸 거야. 그게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대로 기재합니다. 2번 수탁자의 즉 이제 김우리 거다 이 말이죠. 원래는 이제 돌려주셔야 되는데 이제 돌려줄 필요 없게 됐다. 2번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하고 2번 이제 신탁 등기 돌려줄 필요 없게 됐으니까 이미 되어 있는 신탁 등기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 말소. 그래서 2번 신탁 등기 말소. 아시겠죠? 예. 자, 시스템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의미가 뭔지만 아시면 돼. 시스템은 똑같아. 권리에 관한 등기, 신탁에 관한 등기, 일괄 신청, 동시 신청. 일괄해서 신청해야 된다. 정확한 지문. 동시 신청해야 된다. 역시 옳은 지문. 그 다음 이 두 가지 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와 이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역시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한다. 그럼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한다고 하니까 등기 형식은 뭐? 주등기다 이 말이죠. 2-1이 아니라 순위번호 3번 주등기로 하나의 순위번호로 함께 기록한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집합건물 등기. 올해 제가 이제 집합건물 등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일단은 뭐 시험에서 해마다 이 부분 늘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고 특히 올해 시험에 또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먼저 거기 표제부가 나오는데요. 위에 표제부. 밑에도 표제부가 나와요. 그럼 위에 있는 표제부는 무엇일까? 일동 건물 표시 나온다 그죠? 그 다음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표시가 나옵니다. 토지 표시. 이건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관계.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표제부는 얘는 뭐냐면 일동 건물, 한동 건물, 일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입니다. 그래서 일동 건물 표시 나오고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나와요.
그 다음 밑에 있는 표제부, 얘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입니다. 위에는 일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고 밑에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인데, 자 다시 그럼 일동 건물 표제부 보시면 먼저 일동 건물 표시에 표시번호, 표제부는 표시번호 나온다 그죠? 갑구울구는 순위번호. 그 다음에 거기 접수란에 접수란에는 접수 연월일만 나오고 접수 번호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갑구울구랑 달라요. 갑구울구는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까지 등기하는데,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건물 명칭. 그래서 서울특별시 뭐 서초구 반포동 소재. 그 다음 지번은 151, 152. 아, 요 두 필지 지상에 서 있구나. 서초아파트 101동이. 그죠? 그래서 서초아파트 101동 건물 번호 나오고요. 이 101동 얘가 이제 건물 번호예요. 그 다음에 건물 내역 보시면, 5층짜리 아파트. 이게 이제 건물의 종류.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의 구조. 그죠? 슬래브 지붕 역시 건물의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 그래서 1층 얼마, 2층 얼마. 그래서 건물 내역란에 보시면 건물의 종류와 건물의 구조와 건물의 면적이 나옵니다.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그 다음에 뭐 도면. 이제 우리 집합 건물은 반드시 도면. 왜냐하면 한 필지 이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거니까 수개의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시에는 도면 첨부하셔야 돼. 도면 아시죠? 우리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 설정할 때,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 설정할 때도 도면 첨부하시고요. 그 다음 한 필지상에 2개 이상의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시에, 그럼 구분 건물은 필연적으로 2개 이상의 건물이야. 따라서 반드시 도면 첨부하십니다. 그래서 도면 번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보시면, 자 표시번호 1번 소재 지번 보시면 여기에 1점 뭐 2점 뭐 나오죠. 이걸 1년 번호라고 하는데, 1년 번호. 자, 요 1년 번호는요 한 필지라 하더라도 부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밑에 가시면요, 우리 전유 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종류란에 보시면 1소유권 대지권, 뭐 2소유권 대지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에 여기 1소유권, 여기 1소유권 대지권 보이시죠? 그 1의 의미가 뭐냐면 위에 반포동 151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앞에서 이걸 지금 뒤에 가서 이제 얘를 이제 하나의 대명사로 받는 거예요. 그럼 앞에 이걸 특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 필지라 하더라도 1년 번호는 부여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특히 이제 두 필지, 뭐 세 필지면 3점 또 뭐 얼마 나오겠죠. 반드시 1년 번호 부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151에 지목은 되고 면적은 얼마고, 그 다음에 뭐 152도 역시 지목은 되고 면적은 얼마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이제 전유 부분. 자,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유 부분 표제부입니다. 우리 전유 부분. 이제 전유 부분 건물 표시부터 나와요. 그래서 건물 번호 이제 1층 제 102호. 건물의 내역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면적은 96제곱미터. 이제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전용 면적, 우리 전유 부분 면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도면 번호 나오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나온다. 그죠? 아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건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 얘는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표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가 1소유권 대지권. 그 1소유권 대지권, 여기 1은 뭐 말하는 거야? 여기 얘 1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특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 1년 번호 붙이라고요. 한 필지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2는 뭐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 반포동 152, 얘 이야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 대지권의 비율. 우리 토지에 대해서 단독으로 권리 가지는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대지권의 비율 나오고, 대지권의 종류. 그럼 대지권의 종류로 올 수 있는 권리는 몇 가지예요? 총 4가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무슨 이야기냐? 지금 151에 대해서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고 있다. 다만 지분 가지고 있는 거지. 소유권. 근데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상권 있어도 건물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는 만약에 지상권 대지권 일어나. 이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이 아니라 지상권이다 이 말이지. 소유자는 따로 있고.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소유권 대지권,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이제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나와요. 근데 가끔씩 뭐 지상권 대지권, 임차권 대지권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소리야. 토지에 대해서 권리 설정받아서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 소유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거 대지권의 종류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 중개하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구분 건물.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구분건물 등기부가 개설이 되게 되면 우리 토지 등기부, 지금 이 밑에 있는 얘가 이제 토지 등기부예요. 자, 지금 보시면 대지권이 설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51, 지금 여기 150, 아까 그 151 얘의 지금 토지 등기부입니다. 토지 등기부에 보시면 아까 지금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었죠.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어디에? 갑구에. 지금 얘는 토지 등기부입니다. 지금 이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 갑구에. 지금 순위번호 3번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등기기간이 직권으로 접수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네. 직권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합니다. 소유권 대지권. 즉 지금 이 반포동 151 이 토지가 지금 구분건물 여기 아파트 지어가지고 구분건물 등기 기록에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는 별도로 이제 운용 안 한단 말이야. 그 뭔가 기재를 해주고 운용을 스톱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여기다가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직권으로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재를 보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표현합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만약에요. 대지권의 종류가 지상권이었다. 그러면 토지 등기 기록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지상권 대지권이라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등기 기록 운용을 스톱한다 이 말이지. 지상권 대지권. 만약에 전세권이라면 역시 을구에 전세권 대지권이라고 기재합니다. 임차권이라면 역시 토지 등기 기록 을구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임차권 대지권이라고 기재를 하고 이제 운용을 스톱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기억하실 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어느 등기부에? 토지 등기 기록 갑구 또는 을구에, 소유권이면 갑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면 을구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재한다는 거. 요 부분 올해 시험에 출제 가능성 아주 높아요.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옛날 우리 기출문제들, 그 기출문제들 그대로 이제 답습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집에도 좀 그렇게 막 많이 적어 놓으셨던데, 뭐 대지권인 취지의 뜻, 뭐 등기, 그 옛날 표현입니다. 같은 말이긴 해요. 이제 뜻, 그건 이제 취지, 같은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법에 그렇게 명칭을 썼었는데, 현재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교재는 보면 대지권인 뭐 뜻의 등기. 별별 표현이다. 대지권인 뜻의 등기. 또 어떤 교재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제 얘가 제일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신식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게 그래서 현재는 이 표현입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토지 등기부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갑구 또는 을구에 직권으로 기재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직 이제 구분 건물. 이제 별도 등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별도 등기는 건물 짓기 전에 가령 여기 이제 아파트를 지어요. 근데 이 예를 들어 건물 지금 이 아파트 짓기 전에, 여기 아파트 짓기 전에 이 토지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뭐 또는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가 돼 있다, 또는 뭐 토지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 등기가 돼 있다. 건물 짓기 전에요. 뭔가 토지 이런 기재가 있었어.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그럼 아까 이제 구분 건물을 개설하게, 이제 구분 건물 짓게 되면요. 구분 건물 등기부가 개설이 되죠. 여기 토지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토지 내용이. 자, 그러면 이제 토지 등기부는 아까 운용을 스톱한다라고 했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고 이제 운용을 스톱하거든. 그럼 토지 등기부에 이런 기재가 있었다는 것을 구분 건물 등기부에 기재해 줄 필요가 있어. 그럼 이건 지금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예요?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야기하는 거야. 팩트.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지. 그럼 권리관계니까 어디에다 기재해줘야 될까? 구분건물 등기부. 전유부분 표제부에. 아까 권리관계니까 여기 이 표제부가 뭐예요? 이거 전유부분 표제부다 이 말이에요.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란,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니까 이 대지권의 표시란에다가 몇 번 해서 별도 등기, 이 토지 등기부에 이렇게 별도 등기 있음이라는 이런 기재해 준다라는 거. 어디에다가요? 어디에다가 전유부분 표제부에 별도 등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일토 전대, 일동건물 표제부는 토지 표시, 아까 전유부분 표제부는 대지권 표시, 그 다음에 전유부분 표제부에 역시 별도 등기, 전유부분 표제부에 별도 등기, 전별, 일토 전대, 전별 외워주셔야 돼.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니까 전유부분 표제부에 등기하더라.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일동건물 표제부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되셨나요? 자, 이제 교재 77페이지에 이제 승역지, 우리 지역권에 관한 등기인데요. 이용당하는 토지가 승역지다, 그죠? 그럼 그 승역지에는 등기부 을구에, 당연히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을구에, 자, 지역권 설정이라고 등기합니다. 승역지는요, 승역지는. 자, 이 지역권 설정이라고 이제 등기를 하고요. 당연히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합니다. 지역권 설정자와 지역권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지역권 설정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요. 그러면 우리 승역지에는 우리 목적, 당연히 목적 필요적 기록상이에요. 목적,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요역지 표시. 그래서 요목법 필수적 기록상이거든요. 그래서 기재를 하고, 자, 중요한 것은요, 여기 지역권자를 등기합니까? 등기하지 않습니까? 지역권자. 등기명의.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권리 등기 중에서요, 권리자를 기재하지 않는 등기입니다. 지역권 등기. 요역지의 부종성 때문에, 요역지 소유자가 그냥 지역권자거든요. 요역지의 부종성 때문에 지역권 등기는요, 권리자를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 점이. 따라서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를. 자, 그러고 나면 우리 요역지에는 등기관이, 자, 직권이네요. 접수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기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요역지에도 역시 목적과 범위 기재하는데, 자, 요역지에는 반대로 승역지 기재합니다. 승역지에는 요역지 기재하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연결관계를 나타내줘요. 승역지에는 요역지 표시해주고요. 요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 표시해줍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연결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이제 구분건물 전세권 등기. 자, 우리 전세권 등기, 구분건물 전세권 등기입니다. 순위번호 1번 해서, 자, 당연히 등기부 각구일까요, 을구일까요? 전세권이니까 을구. 이 등기는 등기부 당연히 을구입니다. 을구에 순위번호 1번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접수, 등기 원인 나오고요. 그 다음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나오는데, 전세금 필수적 기록상입니다. 그래서 전세금과 범위 필수적 기록상이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나오고요. 얘는 임의적 기록상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특약 등기. 그래서 제가 전세권에 있어서 우리 특약 등기는 별도로 부기 등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을 한꺼번에 같이 기재합니다. 모든 특약이 다 부기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을 한꺼번에 그냥 같이 등기합니다. 별도로 부기 등기 따로, 이 특약 등기를 별도로 부기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 등기 명인이다, 그죠? 등기 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기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1 부기 등기가 돼 있네. 접수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네. 직권이다, 그죠? 직권으로. 그래서 1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부기 등기해 줬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자, 이유는 뭐냐? 여러분, 우리 전세권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구분 건물이 있고요. 구분 건물이 있고 대지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 처분이 금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구분건물 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되면, 자, 구분건물 등기부에 등기하게 되면 이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게 주된 권리일까요? 건물이 주된 권리고 이 대지권이 종된 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100조 2항에 따라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자, 구분건물 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주된 권리인 구분건물에 당연히 효력이 미치고요.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도 같이 효력이 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토지의 권리, 구분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자, 토지에 대한 권리, 대지권은요, 필연적으로 지분입니다. 그래서 대지권 비율이라는 게 나오거든. 지분에는 전세권이라는 용의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지분만 밟고 다녀야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시겠죠?
지분만 밟고 다닐 수는 없어. 그래서 지분에는 용의권 등기가 안 돼. 그러니까 자, 우리 구분건물 등기부에 기재하게 되면 대지권에도 당연히 효력이 같이 미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1번 등기는 즉 전세권, 우리 구분건물의 경우에 전세권은 반드시 건물만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등기관이 별도로 부기등기해 준다 이 말이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때는 당연히 대지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종된 권리인 대지권에도. 아시겠죠? 주물은 종물에, 아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그 민법 100조 2항 규정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특히 우리 구분건물의 경우에 특약, 구분건물이 아니라 전세권의 경우에 제가 특약, 뭐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전세권의 경우에 우리 특약 등기 별도로 따로 부기 등기하는 거 아니다. 한꺼번에 같이 기재한다라는 거 그 점으로 또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구분건물의 경우에 전세권은 대지권에도 그냥 등기하게 되면 대지권에도 그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게 돼버리니까 대지권에는 전세권이라는 지분권, 우리 대지권은 지분권이니까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부기등기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준다라는 거.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요. 나중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